이번 시간에는요, SQL 주요 함수 중에서 문자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문자 처리, 오라클에서 제공하는 문자 처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처리 함수에는요, 로어, 소문자를 대문자죠. 대문자를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그런 로어라는 함수가 있고요. 어퍼는요,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니캡이라는 함수는요, 첫 글자만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컨캣이라는 함수는요, 문자의 값을 서로 연결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substr, substring이라는 함수죠. substr이라는 함수는요, 문자를 추출하는 데 사용합니다. 문자를 잘라서 추출하는 데 사용되는 게 바로 substring 함수가 되겠고요. 이거는 한글 1바이트 기준이고요. substrB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문자를 잘라 추출하는데 한글 2바이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length라는 게 있는데요. length는 문자의 길이를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한글 1바이트로 처리해주고요. lengthb는 문자 길이를 반환하는데 한글 2바이트 단위가 되겠습니다. lpad, rpad라는 함수는요, 입력받은 문자열과 기호를 정렬하여 특정 길이의 문자열로 반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trim이라는 함수는요, 잘라내고 남은 문자를 표시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컨버터라는 함수는요, 캐릭터 셋을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chr이라는 함수는 ASCII 코드 값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ASCII 함수는요, ASCII 코드 값을 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replace라는 함수는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변경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각각에 대해서 문자 처리 함수에 대해서 요약을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실습을 통해서 샘플을 통해서 각각의 함수들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문자로 변환하는 어퍼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퍼 함수는 입력한 문자 값을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문자가 변환되는 결과를 저희가 실제 이제 테이블에 적용하는 건 뒤에서 살펴볼 거고요. 우선 듀얼 탭을 이용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셀렉트에서요, welcome to oracle이라는 문자와 upper 함수를 적용해서 welcome to oracle이라는 문자를 출력하는 결과를 보았을 때요, welcome to oracle 이것은 그대로 문자가 그대로 나오지만 welcome to oracle을 upper 함수에 적용하게 되면 전부 다 이와 같이 대문자로 변환되어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SQL 플러스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select upper korea from dual 했습니다. 이랬을 때 보게 되면요, 전부 다 소문자가 대문자로 변환되어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소문자로 변환하는 로어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어 함수는 문자열 모두 소문자로 변경해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welcome to oracle이 있고요, 로어를 적용했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소문자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이 부분 역시 저희가 SQL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를 로어로 하겠습니다. 로어 다음에 KO만 대문자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듀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되어서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니캡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니캡 함수는요, 한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환해주는 함수가 바로 이니캡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니캡 함수. 그래서 문자의 이니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변경해 주는 게 바로 이니캡 함수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니캡 함수를 적용했고요. Welcome to Oracl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elcome이라는 한 단어, to라는 한 단어, Oracle이라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W 대문자, T 대문자, O 대문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Welcome to Oracle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직접 한번 쿼리문을 한번 저희가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select init cap welcome 네. 자, 전부 다 대문자로 한번 해보죠. welcome to oracle 주고요. from dual 했습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이 단어의 첫 글자가 전부 다 대문자로 이렇게 변환돼서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이제 샘플을 통해서 한번 직접 실제 테이블에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다음과 같이 쿼리문을 작성을 하게 되면요, 매니저인 사원을 검색을 할 것이냐라는 거죠. 과연 아니죠. 우리가 예전에 강의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글자가 정확하게 대문자면 대문자, 소문자면 소문자로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결과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 들어가 있는 데이터, 잡의 데이터의 매니저는 전부 다 대문자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실제로 한번 볼까요? 네. select job from EMP 탭에서 살펴보게 되면요,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대문자로요. 그래서 EMP 해주고요. where job이 매니저인 데이터를 출력하세요 하면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죠. 대소문자 정확하게 SQL문 자체는 대소문자 구분을 안 해요. 뭐 칼럼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요 들어가는 값은 정확하게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없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쿼리문을 기술하게 되면 검색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G급 칼럼에 저장된 데이터는 모두 대문자 형태로 저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매니저를 소문자로 해서 검색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로어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직접 쿼리문을 날려서요, 이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job이죠. from EMP 테이블로부터 확인해라. where job이 매니저인 경우 이렇게 되면 이제 결과가 안 나왔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job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소문자로 바꿔야 되겠죠. lower 로우라는 함수를 적용하고요. 이게 매니저와 같으면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job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전부 다 이제 lower 함수를 적용했기 때문에 소문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lower 함수를 이용해서 결과를 보게 되면 매니저가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기 살펴본 것처럼 1번의 답이 뭘까요? 그쵸. lower job 이렇게 함수를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문자 길이를 구하는 length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 함수는 컬럼에 저장된 데이터 값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지 길이를 알려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영문자와 한글의 길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ngth 함수를 적용한 거고요. 자, 오라클 문자의 길이, 개수는 몇 개죠? 총 6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죠? 6입니다. 그 다음에 length 오라클 하게 되면 한글도 마찬가지로 3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결과를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지요. 스캔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length 코리아 한번 해볼까요? 코리아. 다음에 length
예, 한국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from dual 해서 확인해 보겠죠? 듀얼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네, 코리아 O 그다음에 랭스 한국 2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적에 문자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랭스라는 함수를 이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바이트 수를 알려주는 랭스b라는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랭스는 단순히 문자의 개수를 봤다면요 랭스b라는 건 b가 붙은 건 일반적으로 문자 처리 함수에서 b가 붙은 건 보통 바이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랭스b는 바로 바이트 수를 알려주기 위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랭스 함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게 되면요 랭스b 오라클 하게 되면 여기 6이 나옵니다. 그런데 랭스b 오라클 했는 아까 3이 나왔었죠. 랭스만 했을 때는요. 근데 랭스b라는 함수를 적용하니까 이게 6이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 바이트 사이즈가 한글은 한자는 한 글자는 2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바이트. 그래서 바이트 수를 리턴해 주는 게 바로 랭스b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바이트, 2바이트, 2바이트에서 합은 6이 되겠죠? 그래서 6바이트가 되겠습니다. 영어는 이제 그 한 글자가 1바이트예요. 그래서 1바이트, 1바이트에서 6 하니까 6이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자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 하면 랭스를 쓰셔야지 랭스b라고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바로 바이트 수를 알려주는 게 바로 랭스 뒤에다가 붙인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했던 거에다 b 한번 적어볼까요? b 바이트.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코리아는 그대로 K 1바이트 1, 2, 3, 4, 5 해서 5바이트인데, 이거는 2바이트, 2바이트에서 4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바로 바이트 사이즈를 구해주는 게 바로 랭스b라는 함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문자열 일부만을 추출하는 substr 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r과 substrb 함수는요, 대상 문자열이나 칼럼의 자료에서 시작 위치부터 선택 개수만큼의 문자를 추출합니다. substrb 함수도 같은 형식이지만 명시된 개수만큼의 문자가 아닌 바로 바이트 수를 잘라내는 점에서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자 뒤에서 문자 처리하면서 b는 항상 바이트 크기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substr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substr의 첫 번째 아규먼트 쪽에 대상,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인자 쪽에는 바로 시작 위치 적어주시면 되고요. 추출할 문자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샘플을 한번 보게 되면요. select substr welcome to oracle 이렇게 했습니다. welcome to oracle 이렇게 했을 때 4, 3 하는 거죠. 시작 위치를 네 번째 문자죠. 네 번째 문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네 번째 문자니까 C가 되겠죠? C. 자, 문자, 예, 시작 위치, 네 번째 문자에서부터 몇 개 문자죠? 바로 세 개의 문자죠. 3. 문자의 개수. 세 개의 문자니까 COM이 되겠죠? 바로 COM이라는 결과를 추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쿼리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 네, substr, 네, welcome to oracle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4죠? 4. 3개의 문자를 추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듀얼 테이블이죠. 네,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com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이번에는 만약에 여기를 바꿔볼까요? 3이 아니라 4, 4개의 문자, 그러면 COME까지가 출력됩니다. 이번에는요, 4 대신에 여기를 3으로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문자, WEL이니까 L이죠? L부터 4개니까 LCOM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를 보게 되면 LCOM이라고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네, substr 함수에서
시작 위치 인자값을 음수로 줄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때는 문자열이 앞쪽이 아니라 뒤쪽에서부터 세워서 시작 위치를 잡게 됩니다. 뒤쪽부터 세워서 네, 시작 위치를 잡게 돼요. 그래서 select sub str welcome to oracle 했을 때 자, 마이너스 4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자 위치 여기가 되겠죠? 네, 바로 A가 되겠습니다. A에서부터 세 개의 문자니까 바로 어떻게 되죠? A, C, L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마이너스 1부터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바로 뒤쪽 문자부터 센다라는 거 이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네, 여기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브 str에서 여기 마이너스 3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네, 마이너스 3 하면 뒤쪽 부에서부터 네, 글자 개수도 두 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네, 자, 마이너스 3. 네, 그 다음에 여기를 2라고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에서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해서 C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문자, CL. 네, 결과가 나오게 되죠? 결과를 보면 CL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마이너스를 주게 되면 이제 뒤쪽부터 카운팅 한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요거를 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네요. 이번에는요, 문자열 일부만을 추천하는 substr 함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들의 입사 연도만 출력하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가 연도만 알고 싶다는 얘기죠. 연도. 자, 사원들의 입사 연도는 hire date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substr 함수를 이용해서 입사일을 저장하고 있는 hire date 컬럼에서 첫 글자부터 두 개만 추출하면 되죠. 그렇죠? 두 개만 추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사한 달만 추출하려면 hire date 컬럼에서 네 번째 글자부터 두 개를 추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연도와 달을 한번 출력을 하는 거죠. 일단은요, 저희가 먼저 hire date만 한번 보겠습니다. 추출 안 하고요. hire date만 한번 보죠. from emp로부터 hire date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네, 연, 월, 일이 되는데요. 연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서부터 두 개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일은 어떻게 돼요? 1, 네, 여기서가 1, 2, 1, 2, 3, 4가 되겠죠? 그래서 네 번째부터 두 개 문자 이렇게 됩니다. 1은 어떻게 될까요? 1은 바로 1, 2, 3, 4, 5, 6, 7이죠? 7, 일곱 번째부터 두 개 문자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연, 월, 일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select sub str hire date 1, 2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from dual 지면 바로 연도가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dual이 아니죠. emp죠. emp로부터 하게 되면 이렇게 연도가 출력이 되고요. 연도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4라고 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월이 되겠습니다. 그죠? 월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되고요. 이번에는 4가 아니라 6이죠. 6이라고 주고 두 개의 문자 출력하라. 자, 6이 아니죠? 자, 다시 한번 하게 되면, 네, 7이었죠? 7. 그쵸? 네, 7. 네. 네, 여기서부터 두 개의 문자를 출력하시오. 이렇게 하게 되면, 연월 1이 나오게 됩니다. 연월 1. 자, 그래서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substr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이제 1, 두 개 하면은 연, 1, 2, 3, 4죠? 네 번째부터 하게 되면 1, 월이죠. 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이죠. 7부터 두 개 하게 되면 바로 연월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substr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날짜 이 문자를 여러분들이 추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9월에 입사한 사원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할 겁니다. 9월 달에 입사한 사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select emp 테이블로부터 where sub str hire date가 네 번째죠? 네 번째서부터 두 개의 문자가 바로 공구랑 같은 경우, 그죠? 공구랑 같은 경우, 바로 이것이, 네, 공구. 자, 이번에 아까 우리 했었던 거죠? sub str 함수에서, 네, hire date죠? hire date에서, 네, 저희가 했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네,
두 부분을 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공구라고 된 거죠. 이 부분 공구인 거, 네, 이거죠. 공구랑 같은 경우에 대한 네, 결과를 출력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월 달에 입사한 사업만 출력해 보고 싶다. 네, 서브STR을 이용해서 하이어 데이트에 대해서 네, 서브STR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문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입사한 직원을 알아내기 위해 substr 함수를 이용하여 hire date 칼럼에서 첫 글자부터 두 개를 추출하여 그 값이 87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세요. 네, 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select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hire date from 네, emp 테이블로부터 where substr 해라. 어디입니까? 네, hire date죠. hire date를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그 연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글자부터 두 개죠. 두 개를 추출했을 때 이것이 뭐랑 같다고요? 바로 87과 같은 경우죠. 네,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바로 87년도에 네, 입사한 네, 직원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 이제 네, employee name, 이네임 같은 경우에서 네, 이름을 또 출력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요. 이름이 이자로 끝나는 사원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로 끝나는 사원. 네. 이렇게 되게 되면 substr 함수를 이용해서 이 네임의 컬럼의 마지막 문자 한 개만을 추출하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자 추출하는 거 어떻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시작 위치를 -1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뒤로부터 문자를 추출하도록 추출할 개수는 하나가 되겠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select e name from emp where substr. 자, 이 name이죠. 이 name에서 -1 한 글자가 네, 바로 뭐랑 같은 경우죠. 바로 네, 2랑 같은 경우죠. 예. 2로 끝나는 경우니까요. 이 경우에 결과를 보게 되면 예, break라는 이름을 가진 네, 바로 사원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문자열 처리 함수를 통해서 substr 함수를 한번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용됩니다. 이번에는요,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문자열을 출력하는 문자열 일부만을 추출하는 substr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ubstr 함수는 문자열을 추출하기 위해서 문자를 셀 때 문자의 개수가 아닌 바로 그 문자 메모리에 저장된 바이트 수를 세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자 한자는 메모리에 1바이트를 저장하지만 네, 한글은 2바이트죠. 2바이트. 그래서 substrb 함수를 영문으로 하게 되면 결과는 동일해요. 그죠? 네, 문자가 이제 네, substr는 1바이트 단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substr welcome to oracle 3, 4 하게 되면 세 번째 바이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바이트니까 여기서부터 4개의 그죠? 4개의 네, 바이트 수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뭐 LCOM 결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substr 함수, substrb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바이트 수, 그죠? 네 번째, 그러니까 L에서 4니까 LCOM 해서 결과는 동일하게 나와요. 그래서 substr를 쓰나 substrb를 쓰나 네, 영문인 경우에는 동일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영문인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기 이제 select substr 네, welcome 네, 웰컴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 4 이거랑 네, substrb인 경우에 네, welcome 해주고요. 3, 4인 경우에는 네, 듀얼로부터 보죠. 결과는 동일해요. LCOM, LCOM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글이죠. 한글인 경우에는 한자가 2바이트를 차지합니다. 2바이트. 그래서 substr 함수와 substrb 함수 결과가 틀려져요. 자, substr
함수를 사용해서 welcome to oracle, 우리 한글로 쓴 거죠. 3, 4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세 번째 문자니까 어떻게 돼요? welcome to니까 여기죠. 여기죠. 여기서부터 4개의 문자니까 어떻게 돼요? to oracle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런데 sub-str-b 하게 되면 세 번째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welcome은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왜냐면 두 바이트를 차지하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바이트면 여기가 돼요. 그죠? 세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 위치. 그러니까 컴자가 됩니다. 컴자에서부터 4개의 바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자니까 4개 바이트면 하나, 둘, 셋, 4개가 되겠죠. 왜냐면 이게 2바이트를 차지하니까요. 4개 바이트. 그래서 come2라고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sub-str과 sub-str-b인 경우에 b는 바이트 단위로 처리하는 거고요. 여기 sub-str는 문자의 개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결과가 틀리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쿼리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select sub-str 네. 자, welcome to oracle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네, 세 번째와 네 번째죠. 3, 4죠. 자, 3과 4인 경우 결과를 한번 보고요. 다음에 sub str-b죠. b인 경우에 네, welcome to oracle 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3과 4인 경우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듀얼 했을 때 보시면 to oracle 얘는 come to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b인 경우는 바이트 단위다 라는 거,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특정 문자의 위치를 구하는 함수가 바로 instr이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instr 함수는요, 대상 문자열이나 컬럼에서 특정 문자가 나타내는 위치를 알려줄 때 사용되는 게 instr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welcome to oracle에서 5가 저장된 위치가 얼마인지 알고 싶을 때 여러분들이 instr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welcome to oracle 되어 있고요. 5라는 위치죠. 5라는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위치에 있죠. 네, 그래서 5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5가 위치한. 네. 그러면 한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쿼리문을 한번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네. instr이죠. instr 코리아라고 하겠습니다. 코리아. 다음에 네. 뭐 예를 들어서 R 위치를 한번 볼까요? R 듀얼 이렇게 보면 R은 3이 나옵니다. 왜냐면 1, 2, 3 세 번째 위치 있죠? 그래서 3이라는 결과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instr 함수의 기본 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대상, 찾을 글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시작 위치를 저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찾아라? 네, 몇 번째부터 찾아라. 그리고 몇 번째 발견인가? 네, 그래서 구문에서 본 것처럼 앞에 예제에서는요, 시작 위치와 몇 번째 발견을 생략한 채 사용했고요. 네, 찾을 글자만 들어간 거죠. 찾을 글자, 얘만 집어넣은 거고요. 네, 모두 생략하면 이들 값을 전부 다 1로 간주해요. 1로 간주하기 때문에 시작 위치도 1이 나오고 첫 번째 발견된 위치를 그대로 반원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select str welcome to oracle 이렇게 해주게 되면요. 네, 바로 이제 여섯 번째, 시작 위치가 여섯 번째죠. 그러니까 1, 2, 3, 4, 5, 6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네, 5를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 그쵸? 여기 있으니까 여기의 위치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8, 9가 되겠죠. 9가 되는데 이건 첫 번째 발견한 구요고요. 이건 두 번째 발견한 위치는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있죠? 네, 여기가 있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 발견한 위치. 5.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한 위치 값이 됩니다. 이거 위치는 어떻게 되죠? 1, 2, 3, 4, 5, 6, 7. 여기 스페이스가 있습니다. 8, 9, 10, 11, 12가 되죠. 그래서 10이라는 값을 반환해 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쿼리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네. select in str welcome to oracle 5, 6, 2 했습니다. 이때 결과가 10이라는 결과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문자의 위치를 구하는 instrB를 보겠습니다. instrB 함수 역시 substrB 함수에서 마찬가지고요. 문자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한 기준으로 바이트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문자는 한 글자가 1바이트이기 때문에 instr과 instrB 함수는 결과가 동일하게 나와요. 그러므로 한 글자가 2바이트인 한글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select in str database에서 2라는 위치죠. 2. 그죠? 자, 2라는 걸 찾는데, 네, 여기다가 이제 그 세 번째부터, 그죠? 세 번째 글자 위치는 여기죠? 여기서부터 첫 번째로 나오는 2라는 글자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글자는 여기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5라고 나오고요. 자, 이번에는 instrB라고 해줬습니다. 바이트 수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2라는 글자인데 바로 이제 세 번째 바이트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대가 2바이트죠? 그러니까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세 번째 바이트가 여기죠? 네, 여기서부터 첫 번째 글자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2에 대한 위치는 어떻게 돼요? 바로 1, 2, 3. 3이 되겠는 거죠. 역시 이제 이것도 바이트 수를 기준으로 문자 위치를 구하는 instrB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세 번째 자리가 R로 끝나는 사원을 검색하기 위해서 이름의 세 번째 자리가 R로 끝나는 사원을 검색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와일드카드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쿼리문을 통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해주고요. 이 name이죠. from emp table로부터 where. 자, 물론 저희가 이제 여기 문제에서는 와일드카드와 like 연산자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뭐 굳이 저희는 배운 함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겠죠. where 어떻게 합니까? substr. 네, 뭐죠? 이 name이죠. 자, 이 name에 있는 바로 이제 세 번째 자리가 R이니까 세 번째 위치에서부터 한 글자죠. 한 글자. 네, 이것이 뭐와 같은 거죠? 그렇습니다. R과 같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출력하면 워드, 마틴, 터너, 포드 같은 세 번째 글자가 R인 데이터가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일드카드와 like 연산자를 한번 또 이용해 보자는 얘기죠. 네, 가능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 name이 like. 자, 우리 like에서 배웠습니다. like. 자, 와일드카드 문자죠. 자, 언더바 여기가 R이죠. R. 예, 그죠? 자, 와일드카드 한 글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R인. 뒤에는 뭐 상관없습니다. 퍼센트 하면 되겠죠? 네, 여기 있는 데이터를 출력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게 되면 역시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substr 대신에 이런 like와 와일드카드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샘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두 가지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계속해서 문자 처리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기호로 채우는 lpad, rpad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죠. lpad는요, left padding의 약자입니다. left padding. 자, 칼럼이나 대상 문자를 명시된 자릿수에서 오른쪽에 나타내고 남은 왼쪽 자리를 특정 기호로 채워주는 게 바로 lpad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select lpad oracle 20 그 다음에 샵 해주게 되면요, 총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릿수를 20을 잡는 거죠. 20을 잡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오라클을 오른쪽부터 이 글자를 채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네, 이렇게 샵으로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라클 글자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되니까 총 14개의 샵 문자가 이제 찍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select 네 하겠습니다. select 네 L 패딩 왼쪽을 채워라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코리아 했습니다. 코리아란 5개의 글자 네, 해줬고요. 그 다음에 총 네, 10자리를 잡을까요? 총 10자리를 잡고요. 자, 빈 쪽을 뭐로 채울까요? 빈 쪽을 우리가 네, 빈 쪽을 우리가 달러로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dual 그래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총 10자리를 잡고요. 총 10자리를 잡고 5개의 달러가 채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게 바로 lpad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rpad는 반대죠. right padding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오른쪽 rpad는요. 그래서 반대로 칼럼에 이제 오른쪽 이제 명시된 문자는 왼쪽에서부터 나타내고요. 남은 오른쪽 자리를 특정 기호로 채우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라클 20 샵하게 되면 총 20개의 20자리를 잡고요. 자, 왼쪽 5개, 오른쪽에 샵으로 채워주게 됩니다. 자, 금방 우리가 이제 테스트했던 네, 이 코리아 쪽도 한번 보게 되면 L 대신에 R이라고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R이라고 쓰게 되면 네, 오른쪽에 이렇게 네, 글자가 채워져서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L 패드, 레프트 패딩, right는 right 패딩 되겠습니다. 역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요. 자, 다음에는요, L 트림 쪽. 네, 역시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함수가 되겠습니다. 트림 쪽 관련 함수. L 트림 함수는요, 문자열의 왼쪽 앞에 공백 문자를 삭제해 주는 게 바로 L 트림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select 네, L 트림 오라클 from dual 했을 때 네, 여기다 이제 공백을 주는 거죠. 저희가 이제 공백을 이렇게 주게 되면 이 앞에 있는 공백 문자를 다 날려버립니다. 날려서 공백을 제거하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네, 오른쪽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L트림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활용도가 높죠. 자, 그러면 네, L트림 한번 해보죠. select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해서 코리아 듀얼 하게 되면 예, 공백이 있고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다가 이제 L트림을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L트림 함수를 적용해서 한번 보게 되면 네, 함수를 적용한 이후에 보게 되면 네, 공백이 다 제거돼서 나와요.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오른쪽 공백이 혹시 있으면 걔는 제거 안 합니다. 자, 여기다 이제 오른쪽을 공백을 주게 되면 네, 오른쪽은 제거 안 해요. 그죠? 오른쪽은 제거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만 이렇게 트림 함수에 의해서 제거된다라는 거.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L트림. 자, 트림. 자, R트림은 반대로 이제 오른쪽 공백을 제거해 주는 게 바로 R트림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공백. 자, 그래서 오라클 줬을 때 이 공백이 날아가요. 이 공백을 제거해 줘요. 그래서 왼쪽 공백은 그대로 남고 오른쪽이 네, 공백을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방 이제 우리가 들었던 샘플을 통해 보게 되면 네, 여기서 R트림 하게 되면요. R트림 하게 되면 자, 왼쪽 공백은 그대로 남고요. 네, 오른쪽 공백 여기가 제거가 되죠. 그래서 왼쪽 공백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오른쪽 공백은 다 제거가 되죠. 네, 그게 바로 R트림, right 오른쪽 공백 제거하라 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트림 하겠습니다. 트림은요, 네, 트림은 왼쪽, 오른쪽 공백 다 제거해 줍니다. 예, 트림은. 네. 자, 한번, 네, 샘플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 그 코리아 돼 있었죠? 예, 여기. 자, 그냥 트림 함수만 쓰는 거죠. 트림하고 결과를 보면, 네, 트림. 네, 자, 여기가, 네, 샘플 하나 더 들어갔네요. 자, 트림 해보면, 네, 왼쪽, 오른쪽 공백, 그죠? 네, 이거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 제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림은요, 공백을 다 제거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리아, 다음에 여기다가, 네, 공백 하나 주고, 파이팅.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어떻게 나올까요? 자, 이렇게 되면, 네, 코리아 파이팅. 이 문자 사이에 있는 공백은 제거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왼쪽, 맨 좌측과 맨 오른쪽, 우측에 있는
그 공백을 제거해 준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공백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좌측과 오른쪽에 있는 이 L트림, R트림이 둘 다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게 바로 트림이란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트림 함수를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요. 공백 제거하는 거. 자,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문자열 관련된 함수를 살펴봤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로어는 어떻게 되죠? 네,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어퍼는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고요. 이니캡은 첫 글자만 대문자로, 단어와 단어 사이죠? 네, 첫 글자만 대문자로 변환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자, 컨캣은 이제 문자의 값을 이제 서로 연결할 때 사용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한 샘플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elect concat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리아 그다음에 여기다 뭐 파이팅 이렇게 주게 되면요. 이걸로 한번 확인해 보죠. 네, 이 두 개의 문자 그죠? 네, 입력된 이 두 개의 문자가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실제 이제 EMP 테이블을 통해서 한번 concat 함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concat 네, 뭐가 있을까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두 개의 문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eName과 employee name과 job 요 두 개를 한번 연결해 보죠. 자, 그렇게 되면 select concat 자, eName 그다음에 job from EMP 테이블로부터 그래서 두 개의 문자를 연결해서 결과를 보면요. 네, 이름과 이제 그 직업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옵니다. 스미스 클락, 네, 뭐 알렌 세일즈맨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 개 문자 연결하다 보니까 이게 두 개가 붙어서 나오죠. 붙어서 나오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줄 수가 있겠습니다. 뭐 is라는 문자 하나 주고요. 여기 공백 좀 주고요. is 그다음에 잡 그냥 이렇게 하면 에러가 나죠. 그죠? 요거 이 문자와 이 잡이라는 또 컬럼을 연결해야 되죠. 예, 연결 문자 네, 두 개 써주시면 되겠죠. 네, 연결 문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보게 되면 네, 스미스 is 클락 그다음에 알렌 is 세일즈맨 이런 식으로 해서 컨캣이라는 걸 통해서 예, 이 네임과 이 문자를 서로 연결해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컨캣이라는 거 바로 문자의 값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이 함수가 되겠습니다. substr 저희 살펴봤죠. 문자를 잘라서 추출해 주는 거고요. 원바이트 단위고요. 한글 글자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쉽게. 그 다음에 substrB는 바로 이제 바이트 단위라는 거. 네, 요걸 잘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length 이제 문자의 길인데 문자의 개수 단위로 하고요. b는 역시 바이트 단위로 바이트 단위로 계산하는 게 length b가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lpad, rpad 요거는 레프트 왼쪽의 공백 제거. 공백 제거가 아니라 트림이 이제 L 트림이 왼쪽의 공백 제거, R 트림이 오른쪽 공백 제거고요. lpad는 바로 네, 문자의 개수만큼 나머지를 갖다 특정 문자로 채워주는 게 바로 lpad, rpad였죠. 왼쪽을 채우냐, 오른쪽을 채우냐. 트림은요, 바로 이제 잘라내고 남은 문자를 표시해 주는 게 공백 제거, 좌측과 우측의 공백 둘 다 제거하는 건 트림이고요. 왼쪽만 제거하는 건 L트림, 오른쪽은 R트림 이렇게 되겠습니다. 컨버터는요, 특정 캐릭터 셋으로 변환해주는 함수고요. CHR은 ASCII 코드 값으로, ASCII는 이제 ASCII 코드 값을 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replace 함수 한번 볼까요? replace는요, 자, 여기 샘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를 변경해주는 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replace는요, 네, 총 이제 3개의 인자를 요구를 하는데요. replace, 네,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F, G, 이렇게 해줘볼까요? 여기서, 네, 찾을 문자가 되겠습니다. C라는 문자를 찾아서요. 네, 얘를 CCC라고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것의 의미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문자에서 C라는 문자를 찾아라. C라는 문자를
이걸로 바꿔라. C가 여기 있죠? 예, 얘를 CCC로 바꿔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특정 문자를 찾아서 해당 문자로 바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C라는 글자가 이걸로 바뀌죠. 이게 바로 replace 문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문자 처리 함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